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녹화본으로 보실 거니까 저는 또 보실 거라 믿고 진행할게요. 모두 다 3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거래였잖아요.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사실 좀 뭔가 기분 좀 빠지는 뭐 그런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뭐 전문 용어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하는 것처럼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부터 보자면 다우지수는 약보합이었습니다. 0.03% 내렸고요. S&P 500 0.4, 나스닥 지수 0.76%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나스닥 지수의 일봉 차트 분봉 차트겠네요. 분봉 차트 하루의 차트를 제가 이제 옆에 띄워놓은 것인데 이 차트를 보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 하루 흐름을 좀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일단 새해 첫날부터 약세를 보였는데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됐다라는 게 이 하락의 배경이라고 그냥 한마디로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가 아까 봤었지만 낙폭이 가장 컸었잖아요. 일단 상승도 0.9%대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S&P 글로벌이 이제 집계하는 12월 구매 관리자 지수, 이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확정치였죠. 한 보름 전에 예비치가 나왔었고 이게 이제 확정분이 나오는 건데 예상치, 예비치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좀 나쁘게 나왔지만 예상치는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 자체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이미 저희가 계속 예방 주사를 맞았었고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냥 나쁘지 않아 였거든요. 여기에다가 독일에서도 12월 CPI 발표가 있었는데 8.6% 전년 대비 8.6%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9.1이었으니까 인플레도 조금 꺾였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게 예상과 비슷하게 보름 전에 나왔던 것과 비슷하고 독일, 유럽발 물가 우려가 좀 완화되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괜찮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해 증시를 돌아보면 연간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 33% 급락하면서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였다로 기록이 됐고요. 12월만 보더라도 8%대 하락을 하면서 산타랠리는커녕 좀 아픈 월이었죠.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새해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단발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작은 괜찮았던 거죠. 그러면서 0.9%로 나스닥 지수가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1.4%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이제 1.5% 급락으로 또 완전 시장이 변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중 변동성이 거의 3%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하루의 변동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결국은 테슬라와 애플 정말 이 덩어리 큰 이 두 기업들이 약간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수요 둔화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다만 다행히도 장중 저점보다는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더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 이슈 두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올해 이제 새해다 보니까 뭐 새해 경제 전망, 증시 전망 이런 부분에 우리 또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네,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가 CBS 페이스 더 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IMF라는 점에서 IMF는 이제 경제 전망도 하고 하는데 작년 10월인가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2.7%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3.2% 성장을 했으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이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공식화했고 뭐 이에 대한 내용을 또 총재가 어느 정도 또 살을 붙여서 왜 이렇게 보든지에 대한 인터뷰라는 점에서 사실 월가에서는 많이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야만은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 불황에 빠질 것이고 비록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것은 경기 침체로 체감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3대 경제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먼저 좀 침체에 빠졌던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미국이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이제 올해는 미국도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연합의 절반이 이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올해 연말에는 중국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 초반에 몇 달간 중국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공급망이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많은 수요처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글로벌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을 다 웃도는 성장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40년 만에 중국이 이 평균을 밑돌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세계 경제에는 매우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또 이런 전망치를 좀 내놓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는요, 금과 관련된 또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금값이 정말 금값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금 가격이 간밤에 6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온스당 1845.4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 1850달러 수준까지도 거의 뭐 임계했다가 찍지 못하고 이제 그 밑에서 약간 조정을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금 가격을 보면은 지난해 11월 초 이후에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금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오르지? 이유를 보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뭔가 불확실성들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이제 금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금이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죠. 약간 이 금과 달러는 약간 이 대체제로서의 성격을 좀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안전자산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 때보다는 이게 좀 둔화가 돼야 금이 좀 부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높은 인플레가 당분간은 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 인플레가 지속된다라는 건 현금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주요 중앙은행들, 특히 뭐 중국도 그렇지만 금을 매수하고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을 보인 건데, 그럼 이게 다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에는 금 가격이 이 구조적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AUAG ESG 골드 마이닝 ETF의 LX 트렌드 매니저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금 가격이 2,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요 금 가격에서 뭐 10%요 정도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 상승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올해에는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이 피벗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금은 지난번에 뭐 저희가 여기서 또 다룬 바가 있지만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 자산 가치가 더 부각되는, 뭐 우리 뭐 예금도 그럴 것이고, 뭐 이런 자산과 비교했을 때 좀 불리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금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달러 강세 둔화, 경기 침체 이게 맞물리면 결국 올해는 이제 금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금에 많이 또 주목하는 흐름들이 나오고도 있어요. 근데 다만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우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떡하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사상 최고가 경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요 곰 금은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